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제 옆에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부진에 빠져있는 SK의 그리고 SK의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혜진 기자, SK 외국인 농사 아직 뭐 시즌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성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낙제점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되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3인방의 성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선발 에이스로 기대했던 킹엄이 조기 탈락을 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2패, 평균 자책점 6.75를 남기고 짐을 싸야 됐죠. 그렇죠. 물론 뭐 부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 몫을 다해줬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핀토는 18경기에서 4승 9패, 평균 자책점 6.18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또 로맹 역시 그간의 모습과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맞죠. 있는데요. 네. 81경기에서 타율 2할 5푼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4개 홈런이 있고 또 득점권 타율이 2할 7푼 9리로 타율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모습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득점권에서 확실하게 뭔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일단 킹엄 선수야 뭐 SK에서 올 때 얼마나 큰 기대를 했습니까? 린드블럼 선수 또 산체스 선수처럼 같이 피츠버그 시절에 하면서 거기서 가장 먼저 인정을 받았다고 킹엄 선수가 손채원 단장이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결국 아주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뭐 얼마 전에는 그 수술한 사진까지 미국에서 본인이 SNS에 올린데 결국 킹엄이 아파서 그런 거고, 로맥 선수는 이제 우리 나이로 36살 그죠? 전성기가 이제 좀 끝나는 느낌? 근데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게 핀토입니다. 핀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사실 팬들도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구속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50대를 꾸준히 찍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난타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기도 했지만 4승 9패, 평균 자책점 6.19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규전 이닝을 채운 리그 선발 투수 중 평균 자책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최다 패 부분에서도 하나의 워윅 서폴드 선수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달 9일 NC전에서 6이닝 2실점을 한 이후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가 없습니다. 또 이 기간에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킹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 혹은 마운드의 중심 역할을 잡아줘야 되는 핀토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진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좀 구해보면 일단 핀토 선수가 제구 자체가 아예 안 된다. 항상 불안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게 제구가 불안한 투수는 야수들이 가장 싫어한다 그래요. 이게 공의 개수가 일단 많아지니까 수비 시간이 길어지고 또 제구가 불안한 투수들이 보면 템포도 길어요. 예. 그러니까 야수들이 제일 선호하는 투수가 템포가 빠른 투수, 제구가 좋은 투수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핀투 선수는 약간 뭐냐면 도망가려고 하는 피칭은 아닌 것 같은데 승부를 하려고 꽂았는데 제구가 안 된다. 심지어 어떤 해설위원은 기량 미달이다. 이런 뭐 메리트가 전혀 없는 투수다. 이렇게 악평을 쏟아내는 해설위원도 있었습니다. 일단 핀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자체 연습 경기 그리고 팀 간 교류전에서도 부진하면서 걱정이 많았죠, 그죠? 네. 그쵸. 그때 살짝 또 우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네. 자체 청백전에서 5경기에서 22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4.84를 기록을 했고요. 또 팀 간 연습 경기에서도 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16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막 믿음직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점차 적응을 하면 달라질 것이다.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즌을 개막하고 뚜껑을 열자 뭐 제구는 제구대로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뭔가 팀에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 특히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거는 그 경기 중에 포수가 사인 내면 좀 표정이 확 바뀐다거나 이제 경기 이제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 마운드 위에서 이렇게 짜증 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저는 진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희진 기자도 아마 그날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박경환 감독이 7월 28일 LG전이었나요? 볼 배합 정권을 줬잖아요. 근데 그때 4이닝 6실점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팀 내 입지는 더 이렇게 위축되고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8월 그것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체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 핀투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감히 100%라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외국인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뛰고 있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SK는 지금 투수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내부에서도 교체를 무게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인데 일단 외국인 쪽 취재원들, 제가 가진 취재원들은 SK가 빠르면 오는 10월쯤에는 핀토 대신 새 외국인 투수를 뽑아서 미리 내년에 사용할 투수를 좀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미리 리그에 데뷔시켜서 내년에 더 좋은 의미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 요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예. 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화이트 선수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이트 선수가 일단 내일 8월 18일 하나전에서 일단 데뷔가 유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화이트 선수가 오게 되면서 가장 긴장하는 선수 한 명 있잖아요. 그쵸. 기존 외인 타자 로맥. 제이미 로맥. 그런데 이 로맥 선수가 생각보다 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로맥 선수하고 화이트 선수가 한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로맥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SK 외국인 숙소가 송도 쪽에 있는데 지금 로맥 선수가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 아들하고 뭐 이렇게 뭐 영상 통화한 거 그거 기사를 우리가 쓰기도 했었는데 로맥 선수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떨어져 산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런데 이번에 화이트 선수가 입고 가면서 사실 화이트 선수가 미혼인데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맥 선수가 이왕 혼자 살 거면 같이 살자. 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당장 내년에 내 목을 칠 수 있는, 예? 내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는 선수인데, 로맥 선수가 먼저 호의를 베풀었고, 이 화이트 선수가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싶다. 요런 의미를 내포하면서 이제 로맥 선수가 적인데도 이런 손을 내밀었다는 이런 훈훈한 뉴스가 있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일단 근데 화이트 선수, 그러니까 SK가 지금 야심차게 내년 시즌을 사실상 바라보고 영입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SK가 지금 심혈을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로맥 선수가 지난 14일 날 이제 격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이트 선수요. 화이트 선수. 예. 16일 날 문학구장에서 실전 경기를 했다고요. 4이닝 경기였는데 매 이닝 첫 타자로 나와서 이제 4번, 4타석에 들어서는 이런 이제 실전 경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강화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1군에서 빨리 좀 써먹기 위해서, 좀 활용하기 위해서 1군 SK 행복 드림구장에서 했고, 또 4이닝을,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또 2군 선수들이 직접 또 강화에서 인천으로 와서 화이트 선수만을 위한 이런 경기를 하면서 화이트 선수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SK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대로라면은 내년에 외인 타자 2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SK 손차원 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혜진 기자하고도 통화했고 저하고 통화했을 때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년에 2명으로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놓고 물론 있다. 뭐 픽스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다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성적을 거두려면 외국인 투수 2명 가는 게 당연히 맞죠. 시즌을 길게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길게 내다본다. 어떻게 보면 선발 자원을 좀 육성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야수 2명을 쓰는 게 나아요. 2, 3년 정도의 이런 여유가 있다면. 물론 여유는 없죠. 우리 리그에서는 리빌딩이 힘드니까. 근데 좀 SK가 과거에 이 거포 군단의 면모를 찾고 이러기 위해서는 뭐 로맥 화이트, 로맥이 아닐 수도 있죠. 화이트 선수와 또 다른 외국인 타자 혹은 로맥 선수 이렇게 외국인 타자를 좀 보강해서 타선을 좀 보강해서 SK가 그 작은 구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야구를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데 이게 또 사실 SK가 지금 내년에 성적이 잘 난다?
내후년에 성적이 잘 난다? 저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내외야 뎁스를 보면 SK가 올 겨울에 FA 영입하지 않는 한 뎁스가 엄청 약해요. 유격수는 김성현 선수, 이루수는 최준호 선수. 외야에 지금 아직 김강민 선수가 1군에 지금 있잖아요. 김강민 선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뎁스 센터라인 특히 보면 다른 구단에 비해서 많이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성적 내기 어렵다면 저는 투수 자원을 뭐 이곤욱이나 또 플러스 한두 명을 더 꾸준한 기회를 주고 SK가 차근차근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타자 2명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기아전이었나요? 네. SK가 그 와인 투어라고 하죠. 네. 거기서 엄청난 선물을 또 쫙 제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눈에 띄는 공진단? 결국 이제 연경혁 감독이 이제 기사에 다시 등장을 하면서 연경혁 감독의 근황이 또 어떻게 지내고 있냐. 뭐 특별하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 연경혁 감독의 근황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은데 일단 연경혁 감독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한동안 이제 절에서 좀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주말마다 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심신을 좀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좀 주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이제 영혁 감독이 과연 어느 시점에 복귀를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조금 SK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의 팀이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상 끝났으니까 여기서 영혁 감독의 건강을 더 챙기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하는데 올해 복귀하느냐 여부는 지금 SK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SK 얘기를 해봤는데 특히 SK 외국인 선수 부분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